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지역 전주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예술은 물론이고 연극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북토기 사람, 지난해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하고 또 올해는 제1회 전북 청년 문화예술인상에 선정된 우리 지역 대표 연극배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연극협회 전주지부와 또 전북지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유가연 배우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창작극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이 지난해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젊은 연극인상을 받으셨는데요. 좀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네.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시상하는 젊은 연극인상은 각 지회 만 40세 이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상이 저에게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치지 말고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에 정말 항상 지치는 모습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또 더욱 뜻깊었던 게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전북 연극협회장이셨던 고 유영규 대표님과 함께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떠셨을까요? 네. 저희 아빠가 작년 11월에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아빠는 감사패를 받으시고 저는 젊은 연극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와 한 자리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아빠가 가시는 길에 마지막 또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빠이신 고 유영기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연극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일단 90년대에는 전북 연극협회장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 공연과 전북 청소년 연극제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사단법인 동아기념사업회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저희 연극의 지주이신 고 박동화 선생님의 연극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 희곡을 공연해내는 일도 하시고요. 네. 또 대한민국의 연극인 동상 1호인 박동화 연극 동상을 제정하시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창작극회의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끝까지 무대를 지킨 배우이기도 하셨고요. 네, 그럼 왠지 배우님은 좀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 덕분에 연극이라는 것에 좀 자연스럽게 좀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이라는 유전자를 좀 물려받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생각해보면 유전자보다는 환경 탓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유가연인데 가연의 연자가 연극 연자예요. 사실 네. 이름에는 잘 쓰지 않는 한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부터 너는 연극을 해야 한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극 관람이 생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저도 연극 배우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하지만 또 한때 어렸을 때 연극에만 매달리는 아버지를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사실인가요? 네. 아빠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덕에 또 연극도 미웠던 적이 있었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또 아빠가 박동화 연극상을 만드니라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실 때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나쁜 후배에게 보증을 써서 잘못돼서 집이 날아가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빠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박동화 선생님 동상에만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아빠도 밉고 연극도 밉고 연극하는 사람들도 밉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연극을 해오면서 아빠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은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배우님은 처음부터 연극 배우가 꿈이었다기보다는 서서히 좀 꿈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는 공무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나라도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그냥 잠깐 경험하는 것. 2학년 때 창작극회에 입단하면서도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약간의 일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뭐든지 쉽게 잘 질리고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연극만큼은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연극을 해오고 있고 그 애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연극인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공연 문화계가 좀 많이 위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2020년이 저희 극단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어요. 네. 2020년은 저희 창작수옥장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해였고 2021년은 저희 극단 창단 60주년을 맞이한 해였어요. 그래서 많은 공연과 행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첫 공연,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첫 공연이 9월로 밀리는 바람에 네. 그 해의 세 작품이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 동안에 모두 해야만 했고 네네. 관객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었으나 회당 20여 분밖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좀 해제됐고 앞으로 극단 그리고 연극계 기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연극협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연극협회 전주 지부 또 전북지회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극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일단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연극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는 17개 단체에서 300여 명의 연극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주 지역은 200여 명의 연극인들이 10여 개 단체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연극인 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또 연극을 사용을 하고 또 연극을 활용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떤 걸까요? 저희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 연극이라고 해요. 가서 네. 연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 창의력이라든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문 예술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생명 존중에 대한 역할극 교육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또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오늘 우리 지역의 이 전라북도가 연극으로 이렇게 뿌리 깊은 곳이라는 거를 또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전북 연극의 역사, 그 시작은 좀 어땠을까요? 전북 연극의 역사는 굉장히 길지요. 하지만 대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대에 저희 고 박동화 선생님께서 지금 창작극회의 전신인 전북대학교 극예술연구회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여운, 공사장, 산천초목 다양한 공연들을 해 오셨고요. 물론 극작 연출해 오셨고요. 특히 이 중에 두주막이라는 작품은 1964년에 전국 연극인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저희 전북 연극이 전국적으로 작품성과 연기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전라북도에서 연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자랑스러운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박동화 선생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것으로부터 저희 연극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그 뒤로 다양한 극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가장 많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창작극회라는 극단을 지닌 전국적인 단체가 되기도 하였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박동화 선생님도 좀 네.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분을 빼놓고 전북 연극사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지 우리 배우님이 좀 대신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박동화 선생님께서는 전북 연극의 개척자, 전북 연극의 산파의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단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박하고 연극만 알아오는 삶을 사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박봉이나마 월급을 받으시면 모든 걸 연극 제작에 쏟아 부으시고요. 후배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이라도 꼭 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는 극작과 연출 활동을 해 오시고요. 저희 아빠도 박동화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해서 평생 박동화 선생님의 추종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고요. 박동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도 펜을 들 기력이 없을 때는 구술로서 작품을 창작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박동화 선생님의 작품을 저도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분의 인자한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서 작품 읽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전북 연극의 역사도 특징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배우님도 그때 그 시절처럼 이 전북 연극이 조금 더 부흥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극인들이 매일매일 노력하며 그 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모든 문화예술이 좀 서울 또 수도권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 지원들도 좀 그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원의 쏠림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의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로 내려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지원금을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필요로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뭐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또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되기 힘든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저희 생활에 녹아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치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 배우님은 좀 지역 또 전북 중심의 활동 이런 것에 좀 한계를 느끼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을까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전주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주에 연극이 있어요? 전주에 극단이 있어요? 서울 대학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네. 더욱 씩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북에 좋은 연극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극단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저희도 더 많은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작품 선보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배우로 활동한다는 게 저희에게는 한계라거나 아니면 뭐 뒤처지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자리해 주시고 있으시니까요. 자, 그럼 이제는 현재 우리 지역 연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출연하신 연극들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최근 작품들 중에 소개를 하거나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작품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자랑하거나 추천을 안 하고 싶은 작품은 한 작품도 없겠죠. 네. 그런데 최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많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2019년도에는 아부조브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본 작품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통해서 3대에 걸친 비극을 나타낸 작품이었고 4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후로 21년도에는 독일의 유명한 희곡인 보이책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각색한 외노자 뚜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도 겨울에는 저희 아빠와 마지막으로 무대를 함께했던 고 박동화 선생님의 나루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투병 중이셨는데 무대에 대한 열정으로
땀 흘리며 함께 무대를 마련하기도 하셨고요. 아, 그리고 그 작품에선 제가 아빠의 누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 정말 많이 웃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 소중한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배우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으니 꼭 한 번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천사는 그 자리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우리 지역 노송동에 좀 연말에 나타나는 기부천사 이야기, 이거를 연극으로 만든 거라고요. 네. 이 노송동 천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의 노송동에 매년 나타나시는 천사님을 소재로 한 공연이에요. 네. 저희 극단에서는 2011년도부터 노송동 엔젤, 천사는 그 자리에, 천사는 바이러스 4개의 버전으로 계속해서 레파토리화 해온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 공연을 할 때쯤은 항상 천사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공연의 앞뒤에 항상 천사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후로 주인공의 대사가 달라지기도 하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좀 소재로 배경으로 삼은 그런 작품들이 좀 더 있을까요? 좀 어떤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극단이 창작극 회의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지역 소재를 창작극으로 발표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꼭두꼭두, 그 뒤로 상봉이라는 작품으로 저희 창작극회 그리고 전북의 창작극에 대한 저력을 전국에 내보이기도 하였고요. 저희 극단에서 또 소박한 공연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노송동 엔젤이라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 설화인 콩쥐팥쥐 이야기를 관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재밌는 공연으로 꾸며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도 귀신보다 무서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작품을 창작해오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정말 다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배우님이 무대 위에선 배우뿐만 아니라 또 연출자로서 또 작품에 또 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우와 연출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연출은 아직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서요. 잘 정확히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역할의 옷을 입고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말을 빌자면 배우는 왕도 되어보고 거지도 되어보고 세상만사를 다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연출은 그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실제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보단 이성 또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한편의 연극에 또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또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향, 또 조명, 무대, 디자인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하나하나 열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의 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연극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극작가, 연출가, 제작자, 배우, 드라마트루기, 음향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기획자 등 공연 안팎으로 힘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무대에서는 배우의 무대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현장 진행자 등 보여지는 배우의 많은 분들이 한 편의 작품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참 언젠가부터 저 같은 좀 MZ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영상물을 조금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무대보다는 영상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영상이나 영화, 드라마가 연극보다는 접하기 쉬운 게 사실이니까요. 연극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고 유튜브처럼 2배로 빨리 감기도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게 아직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연극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극장이라는 공연장 안에서, 공간 안에서 배우와 함께 숨쉬고 이야기와 함께 살아나간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상이 주는 화려함보다는 공연장에서 주는 소박함, 날것의 팔딱거림이 같이 숨쉬고 있다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감동을 함께 하실 수 있게 길거리에 있는 포스터뿐만 아니라 저희도 SNS, 블로그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지나시다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라도 연극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연극의 다양성 또 매력들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님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연극인의 인생, 좀 어떤 수식어가 붙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예전에는 그냥 난 좋아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종종 이런 질문을 또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근래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연극인이 되었으면 싶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저희 가족에게도 주변에 저를 아는 선후배 동료 연극인들에게도 저 친구 자랑스러운 연극인이구나, 그런 수식어가 붙는 연극인이 된다면 정말 뜻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자랑스럽지만 앞으로는 또 더 자랑스러운 배우가 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님 또 올해 작품 활동 계획은 좀 어떠신지요? 네.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제 6월에 창작소극장에서 보여질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질 꿈속의 꿈이라는 창작劇 60주년 기념 공연을 간만에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겨울까지 쭉 소극장에서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연극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북 연극에 대한 관심 또 사랑 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저보다 더 큰 열정과 애정으로 연극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셔야 할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지고 저희 연극인들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극 배우이다 보니까 연극의 3요소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연극의 3요소 중에 극작, 희곡이라고 해야겠죠? 희곡, 배우, 관객이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연극의 3요소 중에 이 관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극을 만들어도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관객으로서 저희 연극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재밌게 해 나가고 있는지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장에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연극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제는 관객들과 조금 더 가까이 또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선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전북토기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